아유, 저도 저기 해가 바뀌고 이렇게 이제 예비고일 설명회가 처음이에요. 예, 오늘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뭐 여기저기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되게 좀 또 새 시즌이니까 예, 설레기도 하고 또 이제 무슨 말씀 드려야 할까 항상 이제 이 시즌이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드릴 말씀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통합과학이 어떤 거고 이제 왜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제 이게 메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학 얘기도 조금 더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 깨끗하네요. 이 진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통합과학이 어떤 과목이냐면 이제 수능 과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고1 학생들부터 이제 수능 과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죠. 통합과학이 무슨 중학교 과학 같은 줄 알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신 때가 되면 저는 뒤로 갈수록 애들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근데 이제 1학기 기말이 될 때가 제일 많이 불어나. 근데 그 친구들은 대개 어디서 왔을까요? 다른 수업을 듣다가 옮겨온 친구들도 있지만 혼자 하다가 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왜 혼자 할까요? 아니 뭐 통합과학 그까짓 거 뭐 중학교 때 중등과학 시험 보면 뭐 껌이었는데 그냥 혼자 하면 되지. 이러고 오는 친구들을 보면 6, 70점대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뭐 원래 못했나 보지. 자사고나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원래 못하진 않죠.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통합과학에 대해서 중등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전제가 왜 깔리냐 하면 중학교 때 학원들에서 통합과학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화생지로 선행하는 거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중등학원에서 통합과학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이걸 갖다가 물화생지 선행을 빼면 되는 줄 알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통합과학이 원래 내신 과목인 건 내신 과목 이어서 내신 과목이 아니고 원래 박근혜 정부 시대의 수능 과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정치적 경랑 속에서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수능 과목이었던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만들어지고 수능을 안 보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작은 뭐죠? 수능 과목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당시에 물화생지 1, 2 교과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만들어진 게 통합과학이었던 거죠. 그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었지만 베이스는 원래 물화생지 1, 2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쉬울 리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볼까요? 대치에서 유명한 전사고를 가는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 제 수업을 특강에서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 친구들이 상담을 해보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왜 저는 이 어려운 과목을 공부를 안 했던 거죠? 너가 안 한 거잖아. 중학교 때 학원에서 물화생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걸 왜 통합과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게 현 시점에서 아이들의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통합과학은 어려워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9등급제가 이제 5등급으로 바뀝니다. 이래서 더 한번 내신 때 혼자 해볼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말 때 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10%면 쉬워 보이거든요. 전교생이 400명이면 40등이잖아요. 내가 공부 좀 하면 반에서 한 3등 안에 들면 되는데 내가 그거 못하겠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간과하는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거,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요? 중학교 때는 그럴 수 있었겠죠.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난 너무 이 사고가 신기해서. 중학교 때는 배운 것만 나온대. 그러면 수능은 배운 것만 나옵니까? 아니, 어머님들, 저희는 다 알잖아요. 어떻게 고등학교 때 배운 것만 나와요? 그럼 배운 것만 나오면 무슨 OX 테스트야? 퀴즈 봐? 아니, 이게 무슨 퀴즈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배운 게 나오죠. 어려운 문제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학교에서 주지도 않고 풀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단원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절대 고득점은 안 됩니다. 진짜 이 사고를 바꾸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돼요? 니네 작년 기출 유형인데? 학교에서 안 했는데요? 작년에도 안 했어요. 재작년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10%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4%는 정말 어려웠죠. 10%는 해볼 만한 건 맞는데 이게 글쎄요. 네, 과연 이게 혼자 하고 해서 쉽게 될 거냐? 아니, 혼자 해서 되면 제일 좋죠. 예, 무조건 학원에 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쉽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바뀐 거죠? 1학년 때 내신 때 통합과학을 하고 이 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과 쪽 공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2학년 1학기에 요 4과목 중에 3과목 정도를 하는 겁니다. 2학년 1학기에, 한 학기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과거 2과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하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죠. 1학년 때 내신 때 통합과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능을 봐야 돼요. 고3이 되면. 근데 1학년 때 얼레벌레 했어. 그럼 문제가 뭐냐면 2학년 1학기가 되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통합, 융합교과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다, 이공계 쪽으로 전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고교학점제니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얘네가 수능 과목일 땐 1년 내내 했어. 근데 지금은 한 학기에 해야 돼요. 자, 1학년 겨울방학부터 속된 말로 빡세겠죠. 그죠? 한 학기에 끝나. 그러면 나는 이거를 한 학기에 끝내야 돼. 예전에는 솔직히 2과목이 그닥 그래 대치동에도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강의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얘네를 해야 되네.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수능은 몇 달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1학년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신 1등급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수능까지 연결될 수 있게 제대로 배우고 나서 여기서 빡세지만 이걸 갖다가 잘 소화해서 전부 다 5등급에서 1등급 안에는 들어가야죠. 맞죠? 10% 안에 다 들어놓고 그러고 수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과연 2학년 1학기 때 할 이 과목, 지금 원래 수능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내신 과목으로 완전히 내려와 버린. 근데 어렵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네, 과연 이거는 언제 해야 되는가? 1학년 겨울방학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달랑해가지고 내신 볼 때 과연 쉽게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통합과학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얘네들을 갖다가 거기에 끼어서 잘 로드맵을 짤 것인가? 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수능 과목은 아닌데 대학에 가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대학에서 아이들 입시 때 과별로 봐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쓸 과목은 무엇인가? 대학에 가서 화학이죠. 네, 공대도 화학이고 생물 전공도 화학이고 어차피 화학은 어딜 가나 쓰입니다. 구조는 제가 볼 때는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로드맵은 이겁니다. 1학년 때 잘 통합과학 하시고 일반 선택 화학으로 가서 2과목에 해당하는 이 과목들을 3학년 1학기까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수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중학교 때 배워서 연결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정의해 드릴게요. 빅뱅 얘기가 나옵니다. 통과에.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중학교 때 나와요. 교과서에 한 반 페이지. 빅뱅 우주론은 뭐고? 뭐다. 반 페이지도 안 되지. 몇 줄? 근데 여기서는 빅뱅만 교과서로도 6, 7페이지인데 참고서로 하면 훨씬 많죠. 네.
빅뱅이라는 게 뭐고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됐고 그 과정이 뭐고 하나도 안 배웁니다. 중학교 때. 솔직히 그건 아십니까? 중등과학에 원래 주기율표 안 배웠던 거? 이번에 개정되면서는 주기율표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주기율표도 안 배우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지금 이 과목들이. 제가 여기에 표시해 놓은 대로 붉은색의 밑줄 친 부분은 거의 안 다루는 부분입니다. 거의 죄다 안 다뤄요. 네, 거의 죄다 안 다룹니다. 지금 얘가 통합과학 2입니다. 2학기 때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 마찬가지죠. 지금 뭐 거의.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제가 왜 이거냐 하면 요게 아우트로인데 요런 거는 중학교 때 아시죠? 중 1, 2, 3 교과에 맨 뒤에 가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나마 했다? 나머지 메인은 거의 없죠. 자, 여기 있는 게 킬러가 뭐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킬러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예, 킬러들은 진짜 어렵고요. 지금 제가 여기도 웬만큼 문제들이 수준 있는 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아이들에게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도 지금 풀어보라고 하십시오. 과연 여기에서 몇 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다 전사고 아니면 이 동네에서 유명한 학교들 문제들입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비슷하죠. 네. 결국 제대로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학교들의 유형과 이런 게 모두 분석이 돼서 그걸 토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자기가 가는 학교에서 그 학교 스타일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공부를 하고 그래야 그게 수능까지 연결돼서 고3 때 수능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평가원 스타일입니다. 수용액에 금속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반응성에 따라 반응을 하냐 안 하냐. 금속 이온의 전하량에 따라 이온수는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게 원래 화학1에서 과거의 수능 페이지의 킬러 유형이었던 거의 심플 버전인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산화원이 아예 화학에서도 없어져요. 통과에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형이 수능에도 나오겠죠. 볼까요? 산염기와 중화반응. 화원에서 거의 20년간 킬러 부분이었던 유형입니다. 근데 통과에도 산염기와 중화반응이 있어요. 개정된 화학에도 이 부분은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통합과학에서 당연히 킬러로 나오겠죠. 외대보고 경기여고 경기고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보여주시고 아이가 바로 이걸 풀어내면 훌륭합니다. 그 친구는 1등급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1등급 맞습니다 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아이를 디스하는 게 아니고 이걸 풀어내는 애는 화학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근데 통합과학은 어떻게 되죠? 물화생지입니다. 1대1 대 1대1. 시험 문제도 1대1 대 1대1로 나옵니다. 우리 아이가 물화를 엄청 잘해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죠. 난 외우는 게 귀찮은데? 생지에서 나가면 어차피 점수는 4과목이 합쳐 나옵니다. 결국 모든 걸 잘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건 이해하는 거, 어려운 유형을 푸는 거, 어려운 유형을 푸는 거, 외워야 되는 건 외우는 거. 모든 게 완벽해야 통합과학에서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를 갖다가 보여주시면 딱 좋으실 거예요. 아이가 중학교 때 뭐 올림피아드 한다, 뭐 영재고반들 많잖아요. 화학 선행을 했어. 한번 풀어보라고 하시죠. 과연 그 선행이 제대로 된 건지 통합과학 문제인데 못 풀면 제대로 된 게 아니네. 네, 제대로 된 게 아닐 겁니다. 한번 풀어보게 하시죠. 지금 이런 거는 물립니다. 뭐 이건 뭐 특별히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뭐 세하고 이런 문제들 깔끔하죠. 네, 이는 약간 중학교 때 자유낙하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 초당 9.8m/s씩 빨라지고 뭐 이런 거 좀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물원 스타일을 하게 해서 통과에 나오는 거죠. 볼까요? 개평과정 예시잖아요. 이런 내신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맞죠? 네. 무슨 얘기냐면 통합과학 내신의 문제를 잘 내는 학교들은 원래 평가원 수능 스타일로 문제들을 냈었어요.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니까. 그리고
지금 통합과학이 이거는 과거 내신일 때의 얘기입니다. 그죠? 수능이 아닐 때. 그래도 이랬어요. 그러면 올해 이제 1학기 중간만 봤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떨까요? 네, 과거보다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 100점이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1학기 중간을 봤는데 100점이 없어. 1등이 90점 후반이야. 중학교 시험과는 다릅니다. 유전 문제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이들 중에 유전이 무슨 가계도 유전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립유전자 어떻게 돼요? 중3 때 나오거든요. 우리 아빠 엄마에서 대립유전자가 와가지고 나는 이래. 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얘는 과거 생명과학 2에 있던 분자생물학의 유전이에요. 과연 DNA의 유전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로 발현이 돼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되는지, 이게 그냥 쉬울 때야 어떻게 어버버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얘는 그냥 세하고의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소화가 될 거냐. 근데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까요? 이런 유형이 완자에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의 유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자에 나오는 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보편적이란 얘기인 거야. 그게 자습서, 참고서들이 해주는 역할이죠. 그러면 수능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문제가 좀 어려운 학교만 이랬는데 이제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구과학, 판해운동. 지금 여기 보면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쪼가 있죠. 이 선원 수령 아닙니까? 경기고는 이런 문제를 물리에서 꼭 하나씩 냅니다. 근데 과거에 이랬는데 이게 지금의 뭐와 맞죠? 선원 수령을 강화해라. 맞죠? 정부에서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얘네는 원래부터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교과의 내용을 토대로 탐구적으로 문제를 냅니다. 이런 식으로. 논술이죠, 이런 건. 이번에 상상고 올해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 좀 나름 난리가 났었죠. 네. 어떻게 된 거냐? 어쩜 이렇게 똑같냐? 네, 제가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똑같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이 문제들을 추출하고 아이들에게 하고, 제 지금 몸무게가 오늘 아침에 재고 나왔거든요. 66kg가 나와. 찌지를 못해요, 제가. 제가 잠깐 쉴 때 70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시즌이 시작되면 도로 65, 66이야. 좀 아까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저보고 1년 내내 스타일이 똑같냐고, 관리를 해서가 아니고요. 제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제 몸무게가 빠지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 내신은 영혼을 갈아놓는 과정입니다. 예, 제가 여기는 방학특강 설명회니까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제가 내신 때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시면 살이 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올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 재밌어 하겠네요. 지금 여기에는 운동량으로 나온 게 저는 속력으로 자료를 줬고 똑같거든요. 문제를 보면. 화학입니다. 지금 제가 왜 화학을 얘기하느냐? 화학이 개정이 되고 2학년 1학기 때 끝내야 되니까 이것도 내신에서 1등급 맞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서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오비탈 이런 게 다 빠졌어. 중학교 때 영재반하고 하면서 오비탈 배우고 고민했던 친구들 많을 겁니다. S오비탈은 9래. 왜 9야? 왜냐하면 양자역학을 안 배우고 오비탈이 고등학교 때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완전히 빠졌어. 그러면 이제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일반화학 가르치는데 SP에서 1S2 막 쓰는데 애들이 뭐야 이렇게 돼. 그러면 도대체 니넨 고등학교 때 뭐 했냐 뭐 하긴요.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교과에서 빠진 걸 이제 어떻게 완전히 빠졌습니다. 여기가. 네, 싸그리. 그리고 산화론이 빠졌습니다. 화학 반응에 출입하는 열도 빠졌어요. 이거 전부 다 통과로 왔습니다. 산화론과 이 출입하는 열. 그 다음에 얘네는 아예 없어졌어. 주기적 성질은 통과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주기적 성질과 다르고요. 화학 결합도 빠졌습니다. 통과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단원은 거의 똑같고 2단원이 여기에서 이제 분자의 구조와 극성인데 요거는 이해하려면 화학 결합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화학 결합까지 해서 요 부분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3단원은 2에 있었습니다. 아예 없던 거예요. 화학 평형. 가역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입니다.
어렵죠. 화학 2에 있던 거고 대학 내용입니다. 이건 일반화. 지금 그리고 4단원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 있던 거에서 싸그리 날아가고 산염기만 살아 있습니다. 이런 구조죠. 전혀 이 부분이 빠지긴 했지만 쥐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 크게 준 게 없고요. 투 부분이 더 들어갔고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과거 이 내신 유형이거든요. 요 동네들에. 장난 아니죠. 근데 이제는 뭐죠? 수능이 아닙니다. 왜 얘네는 문제를 이렇게 냈죠? 수능 과목이었으니까 어차피 내신 때부터 어렵게 하고 잘 가르쳐야 얘네가 수능도 잘 봐. 근데 이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합과학은 이제 통합과학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겠죠. 올해 개정되고 한 해를 했잖아요. 지금 내년에는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저는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드립니다. 통합과학이 원래 원년과 올해가 아닌 작년까지의 문제를 보면 계속 어려워졌어요. 왜? 해보면서 선생님들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변별력을 주기 위해 업그레이드해. 근데 뭐가 되건 그렇게 쌓여왔는데 이제 개정되고 수능 과목이야. 그럼 올해 또 이제 해봤잖아요. 그럼 내년이 되면 문제 난이도는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다만 화학은 이제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한 학기에 끝내니까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이 또한. 네. 그래서 뭐 여기는 다 제 얘기니까요. 저는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치동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 잘 하시고요. 근데 이 과목은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은 육각형 강사여야 됩니다. 물화생지에 치우침이 없고 모든 과목에 대해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유형을 전달하고 뭘 질문해도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쉬울까요? 물화생지입니다. 그래도 저처럼 과고 나오고 화생 복수 전공에 물리올림피아드 금상 정도는 돼야. 그래서 제가 원년부터 통과에 그래도 지금까지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저 잘났어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통합과학이 없었으면 뭐 이런 얘기 별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는 내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연기와 노래와 춤과 예능이 다 되는 연예인은 거의 없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전문가인데 정치도 잘하고 철학까지 잘 알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살아온 경력이 웃기기 때문에 우연히 통합과학과 들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학년이 되었을 때 내신 수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대치는 특유의 학교별 내신이 있거든요. 근데 고3 수능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그중에 거의 없죠. 왜? 고3 수능은 대치동에 강사가 몇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있는 모든 학원에서 고3 수능 강의를 합니다. 이미 다 확정이 돼 있고. 결국 그 얘기는 내신에서 수능까지 가는 단 하나의 로드맵을 제가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 더. 요게 가제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제목이 거의 확정되는 그건데요. 하여튼 불멸의 통합과학 뭐래. 하여튼 네. 이 세멘파커스라는 출판사는 나름 꽤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름방학 전에 아마 통합과학과 관련된 과학 교양 도서가 출판이 됩니다. 유명 강사라고 시중에 출판되는 책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출판업계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책 내주지 않습니다. 통합과학과 관련된 일반 교양도서입니다. 네, 거기서는 청소년 고등학생 필독서를 꿈꾸며 베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셀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나올 것이고 베셀이 안 되면 그냥 책 한 권 내고 끝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저는 통합과학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통합과학 인강을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항상 열심히, 네. 항상 리뷰 테스트는 누적으로, 클리닉은 클리닉 저희 거의 일주일 내내 하거든요. 방학 때 되면.
딱 지정된 시간에 그리고 카페에서 온라인으로 365일 24시간 온라인으로도 다 저희는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총괄실장님께서 하나하나 다 피드백을 갖다가 해드립니다. 저희는 연구소에 저희 총괄실장님이 따로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페에 과제 해설을 찍어서 올립니다. 다. 네. 이런 게 관리죠. 하나하나 다 제가 찍어서 올립니다. 겔테베, 대치동 불꽃남자 NK의 주기율 해설입니다. 하고 열심히 네. 결국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 제대로 그리고 관리까지 명확하게 이 저희 연구소 내부 전경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다에 이렇게 계속반을 말씀하셔서 토요일 오전에 계속반을 제가 깔아놨습니다. 좋은 시간이죠. 아이들 토요일 오전에 집에서 잠자고 있으면 꼴배기 싫으시잖아요. 보내시면 됩니다. 네, 12회 계속반이고요. 요 계속으로 전범위를 여름방학부터 하는 반은 제가 대체 2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다에 있는 이 시간표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전체 범위를 여기에서 모두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미리 정리를 해 놓으시고 겨울이 되면 또 하실 일들이 많으시니까 그때 돼서 화학을 들으시던지 이런 식으로 과학은 로드맵을 짜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찔 틈 없이 열심히 삽니다. 하루 종일 자료 정리하고 저도 제가 왜 이리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만 하시니까 우리 연구소는 조교생들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저는 눈치를 주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불안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쓸 자료가 있으면 저는 지금부터 안 하면 불안해요. 원래 안 이랬거든요. 이 일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를 언제 제가 탈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수능 봐서 대학에 가는 그 시점까지는 제가 이 스타일 그대로 살 안 찌고 계속 열심히 있을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통합과학 강의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관리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내신에서 수능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로드맵을 원하신다면 저한테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잘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원이었습니다.